요즘 들어 쓰레기, 특히 재활용 관련 문제가 나오면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생산자들이 책임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사고가 나면 원인 제공자를 가려 책임을 묻는 게 상식이죠. 이전에는 쓰레기는 당연히 버린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배출자 책임 원칙이라고 하는데 언뜻 맞는 말 같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소비자가 소비한 쓰레기를 버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같은 물건을 소비하더라도 수십 년 전과 비교하면 쓰레기가 훨씬 늘었잖아요. 생산할 때부터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포장도 많아지니까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이건 소비자만의 문제를 넘어선 일이죠. 음료 용기의 역사를 보면 1950년대까지는 대부분 유리병을 씻어서 재사용했어요. 그러다 1960년대 들어 일회용 유리병과 캔이, 또 1970년대 들어서 일회용 페트병이 등장하면서 음료를 마시고 빈 용기는 버리는 소비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일회용기 사용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198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는데요. 재활용을 통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으나 실상 문제는 계속 악화해 왔죠. 시장에서는 판매 촉진을 위해 경쟁적으로 점점 더 화려한 용기가 나옵니다. 급기야 캔 모양인데 위아래만 금속이고 몸체는 페트인 용기도 등장하고요. 모양이 세련되고 예쁘니까 물건은 잘 팔릴지 몰라도 금속과 페트가 섞인 복합 용기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색깔이 알록달록한 페트병도 자꾸 나옵니다. 병마개를 큼직하게 디자인해서 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더군요. 재사용 용기가 일회용기로 바뀌고 일회용기도 재활용이 잘 되는 구조에서 어려운 구조로 악화하는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재활용이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 책임을 넘어 생산 단계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즉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움직임인데요. 그렇게 하면 생산 단계에서 포장재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이 잘 되는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1990년대 초 이런 방안이 나온 이후 많은 나라에서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EPR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하는데 2003년에 도입되었죠.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페트병, 캔, 유리병은 이 제도가 적용된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있으면 다 분리배출해도 되나요? 표시가 있어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있어도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 있고 선별장에서 선별되지 않아 재활용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로서는 재활용 여부를 떠나 표시가 있으면 분리배출이 원칙입니다. 분리배출 표시는 소비자가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정부와 생산자가 재활용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이라는 표시, 즉 소비자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 분리배출 표시가 된 물건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소비자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이중으로 부당한 셈이 됩니다.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데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면 정부와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제품과 포장재 재질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죠. 다행히 포장재의 재질, 구조, 등급 표시 기준이 설정되어 2021년 3월부터 생산자는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결과 재활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포장재에 기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분리배출 표시만으로 마치 재활용이 될 것처럼 슬그머니 넘어가던 업체들이 발각되어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긴장한 생산자들은 재질 개선에 더욱 힘쓰게 될 겁니다.